녹두 이렇게 섭취하는 식습관 당장 버리지 않으면 건강에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앞으로 나오는 영상만 알고 있어도 잘못된 식습관 고칠 수 있습니다. 녹두는 누구나 알고 있는 대표 건강 식재료이지만 잘못 섭취하면 치매, 당뇨,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하나면 녹두의 부작용과 효능을 완벽하게 정복 가능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녹두는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이지만 처음 섭취하는 사람에게는 소화 불편과 가스 형성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가 예민한 사람들은 복부 팽만이나 소화불량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해 섭취량을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녹두를 조리하기 전 물에 충분히 불리거나 여러 번 씻어내면 소화가 더 수월해지고 가스 발생도 줄어들 수 있으며 생으로 먹기보다는 조리해서 섭취하는 것이 소화에 부담을 덜 주는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 녹두는 신장 결석의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녹두에는 옥살산이 포함되어 있어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결석을 형성할 수 있는데요. 특히 신장 결석이 있거나 그 병력이 있는 사람은 녹두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녹두를 섭취할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결석 형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되며 신장 질환을 가진 사람은 섭취 전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뿐만 아니라 녹두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는데요. 이는 고혈압 환자에게는 긍정적인 효과일 수 있지만 저혈압을 가진 사람에게는 혈압을 더욱 떨어뜨려 어지러움이나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혈압이 있는 사람은 녹두를 섭취한 후 몸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경우 녹두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녹두는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 있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과도한 섭취는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녹두를 섭취해야 합니다. 더불어 녹두는 갑상선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녹두에 포함된 고이트로겐 성분은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억제할 수 있으며 특히 요오드 결핍이나 갑상선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오드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균형 있게 섭취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녹두의 섭취량은 하루 50에서 100g 정도인데요. 이 양은 녹두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양입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나 생활 습관에 따라 적절한 섭취량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건강 상태에 맞는 섭취량을 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녹두는 매우 유익한 식재료이지만 자신의 건강 상태와 체질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녹두와 함께 섭취할 경우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재료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금치와 같은 옥살산 함량이 높은 음식입니다. 시금치처럼 옥살산 함량이 높은 음식과 녹두를 함께 섭취할 경우 신장 결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옥살산은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결석을 형성할 수 있는데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시금치와 같은 음식을 녹두와 함께 과도하게 섭취하면 옥살산과 칼슘이 결합해 결석 생성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옥살산이 많이 함유된 식품과 녹두는 함께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신장 결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이러한 음식을 줄이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여 결석 형성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치킨이나 감자튀김과 같은 기름에 튀긴 음식입니다. 튀긴 음식은 기름이 많이 들어가 있어 소화 시간이 길어지고 위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요. 녹두는 소화를 촉진하고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지만 튀긴 음식과 함께 먹으면 이 효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고지방 음식은 소화 속도를 늦추고 위산 분비를 자극해 소화불량이나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으며 녹두의 해독 효과도 약화됩니다. 또한 튀김류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녹두와 함께 섭취할 때는 튀김보다는 찌거나 구운 음식을 선택하여 소화 부담을 줄이고 녹두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짠 김치나 젓갈과 같은 고나트륨 음식입니다.
고나트륨 식재료는 나트륨 함량이 높아 신장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요. 녹두는 칼륨이 풍부해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짠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이 균형이 깨져 고혈압이나 신장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나트륨 식재료는 체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심혈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나트륨 식재료 대신 저염식품과 녹두를 함께 섭취하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녹두의 영양소를 최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녹두와 함께 섭취하기에 영양학적으로 맞지 않는 음식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녹두는 매우 건강한 식재료이지만 다른 음식과의 조합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두를 더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 이 조합들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두의 놀라운 효능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녹두에 어떠한 효능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녹두는 강력한 해독 작용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체내의 중금속이나 유해 물질로 인한 염증을 완화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한방에서는 녹두가 해열 및 해독에 탁월한 효능이 있어 열로 인한 피부 질환이나 염증을 줄이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특히 녹두는 체온을 낮추는 성질을 지녀 여름철 열사병을 예방하거나 자연 해열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녹두에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어 장 운동을 촉진하고 소화를 원활하게 하며 변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증식을 돕고 소화 기능을 강화해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적합한 식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녹두는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C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활성산소를 제거해 피부 건강을 개선하며 여드름과 같은 피부 트러블을 완화하고 염증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심혈관 건강에도 녹두는 유익한데요. 녹두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혈관 내 염증을 줄여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하여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혈압을 조절해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더 나아가 녹두는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을 천천히 상승시킴으로써 당뇨 환자들에게 적합한 식품인데요.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당뇨 예방과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저칼로리 식품인 녹두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체중 관리에도 유용한데요. 소화 속도를 늦춰 과식을 방지하고 다이어트 중에도 필수 영양소와 단백질을 제공해 건강한 체중 감량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면역력 증진에도 녹두가 큰 도움을 주는데요.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은 면역 체계를 강화해 백혈구 기능을 활성화하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감기와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간 건강을 위해서도 녹두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항산화 성분이 간세포의 손상을 방지하고 간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과정을 지원합니다. 음주 후 간 기능 회복에도 도움이 되며 간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에게 유익한 식품입니다. 마지막으로 녹두는 뼈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뼈 밀도를 유지하고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이며 염증을 줄여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이처럼 녹두는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식료품으로 일상 식단에 포함시키기 좋은 선택입니다. 이제 녹두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3가지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병아리콩입니다. 병아리콩은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으로 녹두와 함께 섭취할 때 단백질 호충에 좋은데요. 병아리콩은 소화를 촉진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어 녹두의 항염작용과 어우러져 염증을 줄이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병아리콩을 으깨서 녹두와 함께 반죽해 만든 병아리콩 녹두전은 영양가 높은 간식이 되며 고소한 맛과 함께 든든한 식사로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와 비타민K, 식이섬유가 풍부해 녹두와 함께 섭취할 경우 면역력을 높이고 소화를 돕는 데 매우 유익한데요. 브로콜리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은 녹두의 해독 작용을 보완하며 피부 건강과 노화 방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브로콜리의 칼슘은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며 빈혈 예방에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연어입니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녹두와 함께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연어의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녹두의 항산화 효과와 결합해 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연어에 포함된 비타민 D는 녹두의 칼슘과 함께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며 심장병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이처럼 녹두와 함께 먹으면 좋은 3가지 식재료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녹두와 함께 섭취함으로써 녹두의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방금 알려드린 음식 조합을 시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 영상에서는 건강한 녹두를 고르는 법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선한 녹두는 밝고 생동감 있는 녹색을 띠며 색상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신선한 녹두는 색이 흐려지거나 검은 반점이 없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오래된 녹두는 색이 탁해지거나 어두운 부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선한 녹두는 크기가 일정하고 둥근 형태를 유지하는 특징이 있는데 크기가 불균형하거나 깨진 녹두는 신선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신선한 녹두는 손으로 만졌을 때 매끄럽고 단단한 감촉을 주며 지나치게 부드럽거나 표면이 건조한 녹두는 오래되었거나 보관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냄새도 중요한 요소로 신선한 녹두는 이물질 없이 깨끗한 냄새가 나야 합니다. 만약 곰팡이 냄새나 불쾌한 냄새가 난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녹두는 습기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보관 시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공기 중에 습기를 빨아들이지 않도록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두어야 하며 햇빛이나 열에 노출되면 녹두의 질감과 맛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녹두를 장기간 보관할 계획이라면 냉장 보관이 적합한데요. 밀폐된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야채 칸에 두면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욱 오랫동안 보관해야 할 경우에는 녹두를 깨끗이 세척한 뒤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냉동된 녹두는 필요할 때 해동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관할 때는 건조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습기를 방지해 녹두의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신선한 녹두를 고르고 적절하게 보관하면 오랫동안 풍미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녹두를 구매할 때와 보관할 때 이 정보들을 참고하여 녹두의 신선함을 유지해 보세요. 녹두는 건강에 유익한 식품으로 적당하게 섭취하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녹두를 고르는 방법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녹두를 구입하실 때 제대로 고르시고 신선하고 맛있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만일 좋은 녹두를 구입하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주소를 클릭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제대로 된 식습관을 알려드리는 100세 건강습관이 될 테니 다음 영상도 시청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